정진호입니다. 네, 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짧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모여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5명 있네요. 5명. 자,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거의 다 들어주셨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5분 동안 드릴 말씀은 평범한 공대생으로 졸업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그리고 그게 쭉 계속해서 평범한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특별한 결과를 얻어냈는지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나눠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공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16년 동안 웹 개발자로 일을 쭉 하면서 어느 날 문득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 계기를 제공해 준 사람은 한 외국인이었어요. 약 5년 전쯤 공항에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일주일간의 출장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항에서 자기가 탈 비행기를 기다릴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할 일 없이 이렇게 소일을 하는데, 제가 봤던 그 외국인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창가에 바짝 붙어 앉아서 자기가 타고 갈 비행기의 모습을 작은 노트북, 손바닥보다 조금 큰 작은 노트북에 열심히 옮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그 외국인이 있는 그 작은 공간은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고,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너무너무 부럽다.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하게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도 그리고 싶다. 언젠가는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타고 갈 비행기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이가 40살이 되던 때에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내일부터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했던 거는 대형 서점에 가서 그림 그리기 코너에 가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따라하기 만만한 책을 하나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문고 코너에 가서 어린 왕자가 그려진 예쁜 노트를 한 권 샀고, 그 다음에 얇은 펜을 하나 샀어요. 이 세 가지 준비물을 갖춘 다음에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렸죠. 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매일 밤 퇴근하자마자 집에서 이제 씻고 아이들과 조금 놀고 제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모든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렸어요. 매일매일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씩 매일매일 그렸는데, 다행인 게 어떤 사물을 보고 그리면은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책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다 보니까 한 3주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나왔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 그 아래에 짤막한 그 글자가 써 있는데 그것도 같이 따라서 적어본 거죠. 이렇게 책을 한 권 띄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했던 일은, 여러분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손가락을 빼면 나머지 네모난 부분이 있죠. 그거보다 크지 않은 그림들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작은 스마트폰, 자신의 신분증, 신용카드, 지갑,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그리는 겁니다. 하루에 1개 혹은 2개.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린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큰 걸 고르면은 우리가 금방 지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앞에 있는 키보드를 그릴 때도 키보드에는 키가 수십 개 있죠. 그럴 때는 제일 큰 것만 하나 그리면 돼요. 엔터키 이런 식으로 하나만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그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몇 달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겁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그려보자 라는 당돌한 생각을 했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게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30분 동안 그린 그림인데, 재밌는 거는 지하철에서 한 남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린 그림을 보면 하면서 가버려요. 이런 일이 한 서너 번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 30분 동안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항철도를 타고 출근하면서 그림을 계속 그렸죠. 그러다가 몇 달 동안 펜 하나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어느 순간 색상,
컬러풀한 거, 이게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색연필을 하나 사서 그 색연필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마시는 음료수,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그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아들이 있는 아빠의 로망 중에 하나, 저를 포함해서 그건 뭐냐? 휴일날 아들하고 공원에서 캐치볼 하는 거예요. 2011년 어느 날 아들이 아빠 우리 오늘 공원에서 공 던지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당장 대형 마트에 가서 글로브 2개와 공을 하나 사서 둘이 열심히 공을 주고받았는데 잘 됐을까요? 잘 되진 않았어요. 처음엔 다 잘 되진 않고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날 우리가 처음으로 아빠와 아들이 함께 공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저를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글로브 2개와 공을 제 스케치북에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한참 또 색연필을 쓰고 나니까 어느 순간 촉촉한 게 땡겼어요. 촉촉한 거 뭐가 있죠? 그림 그리는 거 중에 촉촉한 거? 예, 수채화가 너무너무 그리고 싶어가지고 작은 물감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자주 읽어주던 동화책이 하나 있는데 에릭 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그렸어요. 이게 그 에릭 칼이 쓴 동화책에 나오는 코끼리고요, 거기에 나오는 귀뚜라미고요. 아마 익숙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수채화로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1년 동안 그리고 났더니 스케치북, 작은 스케치북입니다. 8권이 됐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렸더니 2년째는 스케치북 8권과 그 A4 사이즈 정도의 스케치북에다가 계속 그린 그림이 한 300장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한참 많이 그리고 나니까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그린 그림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개인전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전을 하기 위해서는 의외로 큰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인터넷에 미리 다 올려놓고 저에게 후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림, 원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원화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미리 돈을 받고 개인전이 끝나면은 원화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무려 2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모아서 개인전을 열게 됐습니다. 자, 돈을 꽤 많이 모았죠. 그래서 작은 공간을 빌려서 개인전을 열게 됐고, 이게 개인전의 그 첫날 풍경인데 사람들의 표정들이 다 밝죠. 자기가 보고 싶었던 그림들, 저의 지인들이 와가지고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기분도 무척이나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약 3년 정도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올 1월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그 제주도에서 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주도의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담아봤는데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소개할게요. 일단 연필로 밑그림을 대충 그려요. 그리고 펜으로 조금씩 세밀하게 스케치를 하죠. 이게 펜으로 스케치가 완성된 단계고요. 이제 물감을 칠할 거예요. 가볍게 한번 칠하고 저 뒤쪽에 제방도 칠하고 그리고 앞쪽에 돌에 그림자를 조금 더 넣어줘요. 그리고 뒤쪽에 마을에 겨울이었는데 나무를 파랗게 칠했어요. 그 다음에 바다를 칠하고 하늘을 칠하면은 다 완성이 됐어요. 쉽죠? 40초밖에 안 걸리네요. 실제로는 8시간 그린 그림이에요. 8시간 그린 그림을 40초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알게 된 5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변화를 주고요. 전염이 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색연필을 사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들하고 딸이 달려들어서 저도 그림을 그릴 거예요 라고 해서 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림은 아빠가 그리거나 엄마가 그리면은 온 가족이 함께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작년 여름에 진주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한 예쁜 카페를 그리고 있는데 웬 아이가 쪼르륵 나오더니 제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니? 했더니 저는 저 앞에 있는 카페 아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참이나 제 옆에서 같이 그림을 그렸고, 이때 제가 그린 그림은 이거였어요. 진주에 있는 숲이라는
커피숍이었고요. 이 그림은 나중에 사장님한테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미처 못 봤던 것, 지나갔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 필통 속에 있던 몇 개의 펜인데 그전에는 그냥 펜인가 보다 했는데 이 펜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라 그렸더니 그때부터 펜들이 마치 생명을 가지고 저와 친구가 되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도 있었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발견한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은 바로 저의 가족이었어요. 아들이 봄이 됐을 때 연못에서 새로 피어나오는 꽃들을 그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따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는 이때 무엇을 그렸을까요? 꽃을 그리고 있는 아들을 그렸어요. 예. 잘 그린 그림은 아닌데 저는 제가 그린 그림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 제가 그렸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잘 그리건 못 그리건 그림을 계속 꾸준히 그리면은 여러분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아내의 생일날 꽃과 함께 제가 직접 그린 꽃그림 엽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딸아이의 생일에 그려준 색연필로 그린 생일 축하 카드예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제 지인 중에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은 뭐다? 네, 철수예요. 이분들은 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름도 붙여주고 가족과 같이 지내는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철수, 웃는 강아지 철수의 사진을 받아서 철수의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굉장히 좋아했겠죠? 네,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고요. 이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철수 얼굴로 옷도 만들어 입는 분들이에요. 네. 저 옷 가운데 있는 그림도 제가 그려드렸어요. 네. 저는 졸지에 의류 디자이너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혼자 그리면 오래 못 가요. 가족과 친구들의 구박을 받을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혼자 하면은 오래 못 가고 제일 좋은 거는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할 때 오래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저희 집 거실에 봄을 기다리면서 페인트 마커로 뭔가를 막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맨 왼쪽은 저, 가운데 아들, 오른쪽은 딸. 이 세 명이서 무엇을 그렸을까요? 낮에는 잘 안 보여요. 해가 떨어지면 잘 보여요. 이거예요. 왼쪽에 있는 나무는 딸,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아들, 가운데 테이블은 아빠. 이렇게 세 명이서 함께 그려서 저희 집 거실은 맨날 카페 같은 분위기가 된답니다. 자, 이것은 서울 스케쳐라는 그리기 모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 날 서울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림을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린 그림을 보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우리는 회식을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헤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그림 모임이에요. 서울 스케쳐도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발전. 인간은 성장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꾸준히 발전하는 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나의 경쟁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자신인 겁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했을 때 그렸던 카메라인데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멋져요? 왠지 뭔가 부족하고 카메라가 한쪽이 찌그러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연습을 한참 하고 나서 다시 그리면 이 정도가 돼요. 비싼 카메라 같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커피를 만드는 기계예요. 저희 집에 있는 기계인데 그닥 멋있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연습을 또 계속하고 나서 다시 그리면 이 정도는 돼요. 똑같은 커피 메이커인데 비싸 보이죠? 네, 그런 효과가 있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 한 줄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고 그것들을 모아놓으면 어느 순간 그런 평범한 것들이 모여서 특별한 것, 비범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부터 그것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